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진행의 김미연입니다. 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이 미래에는 또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지 또 재밌는 랜덤 랭킹쇼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네, 늘 먹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마침 점심 식사 바로 이후에 또 진행이 되는 코너잖아요. 네. 좀 나른하고 배도 부르고 이런 시간인데 오늘도 좀 재밌는 랭킹쇼 통해서 얘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뽑아주셨는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미래 일자리 대체 로봇 베스트 5입니다. 자, 일자리 대체 요 말은 조금 민감하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은 맞아요. 이 일자리를 좀 대체할 수도 있는 로봇에 대해서 주제를 뽑아주셨네요. 앞으로 미래에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없어진다라는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로봇이 발달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재미난 것들 한 5가지 준비해왔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런 거 소개해드리면 꼭 제가 일자리 없애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단지 소개해드리는 거고 대비하자는 취지이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우리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때문이 아니라요. 이 로봇이 네.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 변화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를 바꿔볼 로봇에 대해서 랜덤 랭킹쇼 베스트 5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5위는 무인 배달 로봇 스타쉽 테크사의 로봇이에요. 배달 쪽은 그래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뭐 드론 가지고 배달하는 거는 사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네. 제품은 조금 생소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드론일 줄 알았거든요. 네, 저렇게 좀 상자같이 생긴, 어떻게 보면 야쿠르트 배달 박스 네. 같은 건데, 네. 저기다가 물건을 넣으면은 제가 알아서 저렇게 인도 위를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귀엽네요. 네, 무인 배달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스타쉽 테크놀로지사의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능이 여기저기 파생돼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렇게 소형으로 배달 로봇까지 나오고 있는데 인도도 이용하고 횡단보도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을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법규가 문제가 되겠죠. 저렇게 바퀴 달린 게 인도를 돌아다녀도 됐나라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 지역을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배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좀 가까운 지역에 뭐 식품이라든지 뭐 생활용품, 책 뭐 이런 간단한 것들 배달이 가능하겠고요. 당연히 요구르트도 배달이 되겠죠. 속도가 빠르면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시속 6km 정도의 속도이고요. 무게는 장바구니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한 16kg 정도까지 적재가 된다라고 해요. 또 저게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사람 치고 지나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알아서 멈추거나 피해가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율주행 기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런 게 고스란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좀 크기도 이렇게 자그마하고 귀여워서 네. 좀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보면서 맞아요. 들었어요.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댓글로도 많이 달렸는데 당연히 GPS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독한 마음 먹어가지고 저걸 때려부시고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럼 범죄가 되니까 쉽사리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스타쉽 테크놀로지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런 로봇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배달하는 인력들을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르바이트 하던 분들. 네, 사실 그런 택배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그 수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저 회사에서 한 8,000km 이상 시험 운행을 해봤는데 사고는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 각 도시에서 도입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위에서 저게 다녀도 된다라는 허가가 나야지만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길거리에서 이 로봇들을 좀 보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로봇들 좀 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5위는 좀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로봇을 좀 봤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 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영상 보여주세요. 네, 4위는요 햄버거 패티 굽는 로봇이에요. 플리피라는
로봇입니다. 네, 로봇이 패티도 이제 구워주는군요. 네, 햄버거 가게 사장님들 그리고 종업원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햄버거 패티를 집어가지고 돌려주는 로봇이에요. 맨손으로 굽네요. 네, 맞습니다. 저거는 미소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로봇이고요. 저 로봇에는 일단 열 센서, 그리고 3D 센서, 각종 카메라 등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 구워진 패티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많이 구워졌는지 안 구워졌는지 알아야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뭘 이용하냐면 요즘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에 눈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눈이 좋아진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지 인식 기술이 발달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의 시각 정보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술이 네. 좋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인공지능 기술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또 저런 게 로봇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 로봇은 도입이 될 예정이에요. 네.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체 캘리버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약 50개의 점포에 이걸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도입이 된다는 건 거죠? 네, 앞으로 차근차근히 네.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신 것처럼 패티만 뒤집지, 뭐 양상추 올리고 이렇게 햄버거 싸고 완성하는 거는 아직까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자꾸 발달하면은 자꾸 알바 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 걱정인 것 같아요. 사실 알바라는 거는 오랫동안 숙련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투입돼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단순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직무일수록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리 햄버거 가게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자동 계산이라든지 뭐 굽는 뭐 기계라든지 자동화된 것들이 이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알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직무 내용이 당분간 다른 쪽으로 변해가겠다. 그 장기적으로는 대체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완전히 대체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렇게 되면은 불 앞에서는 또 알바생들이 직접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위는 학습하는 공장 로봇입니다. 백스터라는 로봇이에요. 네, 학습까지 뛰어나면 정말 일 잘하겠는데요. 얘는 정말 네. 일을 배우는 로봇이고요. 네. 나온 지는 사실 꽤 됐어요. 2013년, 14년쯤부터 출시가 된 로봇이라서 네. 아마 공장 로봇 중에서 자동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로봇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리싱크 로보틱스사의 로봇입니다. 네, 정말 로봇처럼 생겼어요. 네, 저 로봇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동작을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눈이 있잖아요. 네, 표정이 있네요. 네, 저 눈은 이제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시선이 바뀌고 그래요. 눈동자 돌아가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보고서 사람이 얘가 어떤 동작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라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손쉽게 저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저 로봇의 아주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또 뭐 집게라든지 흡착판 그런 게 달려가지고 물건 짓고 이렇게 뭐 포장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격이 약 25,000달러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한 연봉 정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인건비랑 로봇 구매 비용을 이렇게 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게 되겠어요.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 로봇의 좋은 점은 또 뭐냐면은 우리가 공장을 자동화하려면은 공장 라인 자체를 다 재설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로봇은 사람 일하는 장소에 그냥 밀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분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24시간 일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불평이 없다라는 점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 좀 단순한 직무에 좀 투입이 되기가 쉽겠네요. 네, 맞아요. 이 대체될 수 있는 직무들을 보면은 인간들이 하기 싫어하고 위험하고 그런 일부터 대체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또 젊은 친구들은 많이들 저런 일 꺼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로봇의 개발,
공장에 투입되는 게 더 가속화된다.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봤던 영상은 학습 능력까지 좀 갖추고 있는 네. 공장 로봇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로봇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어서 2위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편의점의 자동 계산 시스템입니다. 레지로보라는 시스템이에요. 네, 아무래도 편의점에서는 좀 물건을 간단하게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맞아요. 저 로성과 이제 파나소닉이 함께 협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로봇의 형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중요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렇게 물건을 살 때 특수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담는데요. 물건마다 RFID 태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그냥 자유롭게 저렇게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은 이렇게 로봇에게 시스템에 올려두면요. 이제 저게 아래가 빠져요. 열려요. 밑으로 떨어지네요. 네, 밑으로 떨어지고요. 저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이제 비닐봉지에 다 들어가지고 포장까지. 네. 그리고 저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RFID를 읽어가지고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결제 수단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긴 포장까지. 하네요, 참. 네. 그러니까 네. 계산하는 종업원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뭐 편리할 수 있겠다. 손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점주 입장에서는 알바를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네. 되면은 뭐 네. 아니면 뭐 3명 써야 될 걸 2명 쓴다든지 줄여서. 그럴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알바생들은 다른 일을 또 시켜가지고 더 생산적인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 파나소닉 측은 저렇게 편의점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에 RFID 태그를 달면은 물류 추적부터 해가지고 재고 관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의 혁신을 또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네, 그것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말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편의점에 가면은 그 알바생들이 좀 반겨주는 네. 그런 기분은 조금 덜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듭니다. 사람의 좋은 점은 그거죠. 네. 물론 저는 보통 편의점 갔을 때 다 불친절하긴 하던데. 그런 분들도 좀 간혹 있긴 해요. 근데 네. 가끔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네. 맞이해 주시면은 맞아요. 오히려 다른 데 갈 거를 조금 멀더라도 그 편의점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저 네. 그 알바분이 친절하시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 파나소닉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신 미국의 아마존이 또 이런 거 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계산대 아마존 없는 고라고 마트. 해가지고 네. 아마존 고라고 자동 계산 시스템을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거기는 또 방식이 조금 달랐죠. 네. 거기는 완전히 인공지능이에요. 훨씬 더 최첨단이어가지고 컴퓨터 시각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를 파악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장바구니 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물건 가지고 그냥 나가면은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네.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프리하게 네. 규모도 쇼핑을 상당히 좀 크죠. 편의점과는 조금 비교 어, 안 되게. 이제 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네.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게임 체인저. 우리가 물건 사는 방식이 네. 확실히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뭐 컴퓨터 비전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RFID 태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계산하는 방식, 쇼핑하는 문화까지 많이 바꾸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존고에 대한 기사를 또 읽어보니까 뭐 지금은 대형마트 직원이 뭐 한 80명 이상이라고 하면 네. 이 아마존고는 한 8명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만 봐도 이 로봇이 얼마나 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갖고 있는지 정말 이게 딱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1위 영상까지 남아 있는데요. 1위까지 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가 아주 재미있어요. 1위는 요리하는 로봇팔이에요. 몰리라는 로봇팔입니다. 네, 이제 로봇 셰프님까지 좀 탄생하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로봇 셰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몰리 로보틱스사가 개발 중인 로봇인데 지금 보시는 게 실제 시연 영상 모습이에요. 이렇게 재료를 따르고 젓고 붓고 하는 것을 네. 다 로봇이 해주는 건데요. 저 방식은 뭐냐면은 요리사의 움직임을 3D 모션 캡처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특징이 네.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 어플을 통해 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면은 제가 해주는 거고요. 네. 특이하게 저렇게 뒤처리까지 설거지 그리고 청소까지 다 해줄게 너무 좋네요. 만들 거라고 지금 개발 의도를 밝혀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2018년 출시를 목표로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하나 놓고 싶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셰프님들이 뭘 하실 수가 있냐면은 네. 그냥 레스토랑만 내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리하는 네. 것을 그 모션 캡처로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컨텐츠를.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최현석 셰프님이라든지 네. 이원복 셰프님들은 스타 셰프님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캡처한 거를 팔게 되면은 우리는 집에서 선택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소금 이렇게 너무 뿌리고 신기하네요. 그런 거 따라하게 되겠죠. 네. 네. 최현석 셰프 로봇팔 뭐 이런 게 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네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실제 셰프들은 요리 뭐 개발에만 좀 전념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요리사라는 거는 대체될 수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리 과정은 요리하는 거는 사실 대체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요리를 개발하고 신선한 재료를 어떻게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쪽으로 직무 내용이 많이 또 요리사분들도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역시나 창의성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5가지 로봇들을 봤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아까 뭐 편의점 알바생 얘기도 했지만 뭐 택배 아저씨들 네. 사실 이런 분들 좀 없어지시는 거 참 좀 안타깝거든요. 네네. 네.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직업이 네. 없어질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대체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직업이라기보다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순 반복, 계산과 같은 직무 내용이 직업이 아니라 네, 직무다. 일부의 직무 내용이 대체된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보다는 어떤 직무가 대체되는지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직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수록 어떤 직업이든지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이제 대체될 수 없는 역량을 우리는 길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뭐 기획이라든지 스토리텔링, 뭐 컨설팅,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정답이 없는 것들. 정답이 있는 거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답이 없는 거를 로봇과 인공지능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딱 봐서 재밌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뭐 가수라든지 뭐 아니면 작사가, 요리 개발자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또 대체되기가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무가 대체되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렇게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거, 뭐 사실 피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좀 인간의 창의성을 더 극대화시켜서 좀 새로운 어떤 노동의 가치 이런 거를 좀 찾아가는 게 앞으로의 네. 좀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재밌는 얘기 들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또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원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예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